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12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사건은 기도폐쇄, 예방적 조치 미시행, 경과관찰 미흡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이고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인력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민 연구원, 그 다음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민 선생님, 사건 소개해 주세요. 이 사건의 환자는 사고 당시 59세 남자로 과거 우측 갑상선염 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2010년 1월 25일 22시 30분 환자는 새우를 먹다가 새우 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식후시경 새우 라조기, 탕수육 등을 먹고 고량주 3잔 정도를 마신 후에 집에 귀가하였는데 이후 목에 이물감이 있고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 음식을 먹은 후에 알러지 반응과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목소리가 변한 것 같고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H가 육안으로 후두부에 이물질을 확인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이물질 의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3시 19분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검진을 보냈고 이비인후과 1년차 당직이 B가 호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계 또는 혈저 종계 의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B는 CT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후에 이비인후과 외래를 예약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돌려보냈습니다. CT실 도착 전 환자는 오한이 느껴지고 침을 잘 삼키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0시 44분 환자는 경부 CT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 돌아와 호흡곤란 증상이 보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95%로 측정되어 환자를 반자의 자세로 취하고 비관을 통해 산소 4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1분 뒤 산소 포화도 80%로 떨어져 산소를 5리터로 늘렸습니다. 0시 49분 에피네프린 벤톨린 네브라이저를 시행하고 산소 10리터로 늘렸습니다. 환자를 기관 내 삭관 시행하기 위해 중앙구역으로 옮겼습니다. 0시 50분 아나필락시스 의증과 혈관 부종 의증으로 약물을 투약하였습니다. 전공의 D는 경부 CT 결과 기도폐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구강인두 삭관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외과적 기도 확보 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자를 급성 후두계염 또는 알러지성 혈관 부종 의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0시 51분 아나필락시스 의증으로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하였습니다. 0시 59분 외과적 기도 확보를 위해 이비인후과 당직이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1시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산소 포화도 29%로 떨어졌습니다. 1시 3분 후두경으로 기도를 확인했으나 주변의 부종 조직으로 성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1년차 C가 후두를 통해 기도 삭관을 시도하였으나 폐사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강인두 삭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엠브백잉을 계속하면서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시 5분 산소 포화도는 56%였으며 윤상갑상 절개술 준비가 완료되어 2분 뒤 시행하였습니다. 1시 9분 산소 포화도는 96%로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며 1시 15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습니다. 1시 17분 이비인후과 당직인은 기도폐쇄가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관리는 응급의학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1시 22분 엑스레이 촬영 중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청색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때 윤상갑상막 절개 부위로 흡인을 시도하였지만 폐쇄되었습니다. 1시 26분 산소 포화도 66%로 떨어졌으며 내경 6.5의 기관절개 도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7분 뒤 산소 포화도는 41%로 떨어졌으며 내경 5.5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1시 35분 기관절개술 협진을 위해 이비인후과 당직이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4분 뒤 산소 포화도 29%, 맥박 30회 정도로 느려지며 이후 맥박이 촉진되지 않아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을 투약하였습니다.
1시 44분 뇌경 4.0에 기관절개도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재차 실패하였고 1시 51분 응급의학과 교수 2가 뇌경 7.5에 기관절개도관 삽입을 성공하였습니다. 1시 53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산소 포화도는 58%였습니다. 1시 55분 이비인후과 당직이가 내시경으로 검진하였고 1시 59분 산소 포화도는 8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혼수 상태가 지속되었고 2014년 1월 1일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확보를 지연한 과실과 이비인후과 당직이가 응급기도확보술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과실 및 부적절한 윤상갑상막 절개술 시행의 과실은 법원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갑상유두상암 재발로 오진하였고 경부 CT 촬영만을 한 후에 기가 조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측은 이비인후과 당직인은 환자를 진료할 당시 기도폐쇄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CT 촬영에 응급기구 및 약품을 준비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기도확보를 지연한 과실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침습적 기도확보 준비와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측은 의료진이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직후 비관을 통해 산소 공급을 시작하였고 기도폐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 내 삭감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윤상갑상막 절개술 시행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기관 내 삭감을 시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윤상갑상막 절개 부위로 재삭관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피하 부종 등의 이유로 관이 제대로 거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절개술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관삭관 시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절개술을 마치고 삭관까지 걸린 시간은 16분으로 통상 소요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기도확보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도확보를 지연한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 당직이가 응급기도확보술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과실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침습적 기도확보는 이비인후과 영역임에도 응급의학과에서 협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응급기도확보술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급성 상기도 폐쇄는 응급사항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 당직이가 올 때까지 대기할 필요가 없으며 연락된 후에는 응급기도확보술이 이미 시행된 상태였으므로 이비인후과 당직이가 응급기도확보술 시행에 참여하지 않은 과실은 불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한 윤상갑상막 절개술 시행의 과실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윤상갑상막 절개술 관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측은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한 후에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53%에서 96%로 회복되었고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통하여 삽입한 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적절한 윤상갑상막 절개술 시행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도폐쇄 예방조치 미시행과 경과관찰 미흡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인별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이물질 의증으로 오진에 대한 재발 방지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문진과 신체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응급사항이 될 만한 사항을 고려하여 처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폐쇄 등의 응급사항을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의 재발 방지는 의료인의 역량 강화와 응급사항을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서 집중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 측면입니다.
응급진료 시 응급의학과 및 타진료과 고년차 전공의 진료 원칙 정책이 미비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환자 평가 및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CT 촬영 이전과 촬영 당시 응급기구 및 약품 준비가 미비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환자의 기도 폐쇄를 대비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응급기구 및 약물 배치와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측면입니다. 환자의 과거력에 대한 재발 방지는 환자의 경우 갑상선 유두암 진단으로 하우측 갑상선엽 절제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어 더욱 세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병원 규모가 사실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이제 아마 인턴 선생님이 보고 전공 선생님이 1년차가 그 다음에 봤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침습적인 술기를 전공 1년차 선생님이 했는지, 또 고년차 선생님이 했는지 이것도 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응급 환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진료 방향을 정하는 거를 인턴 선생님이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그런 진료 프로세스 자체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향 설정 자체가 이물질이라고 잘못 판단하면서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는 거기에서 처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비인후과 전공 선생님이 1년차 말이면은 상당히 좀 엉뚱한 진단이 지금 붙여지면서 CT 검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좀 있는데, 그게 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비인후과 협진 과정은 사실은 침습적 기도 관리 부분은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쪽 부분에 대한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침습적으로 기도 관리를 할 때는 이비인후과하고 응급학과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기도 관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응급실에서 미리 이비인후과하고 미리 이제 협의가 돼 있어서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미리 이제 협의가 안 돼 있다는 듯한 이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 또 기도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응급학과 교수님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왜 또 응급학과 교수님이 못 왔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라서 상당히 이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걸려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아나필락시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를 하는 부분도 좀 늦고, 네블라이즈를 할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거고, 용량도 일반적으로 주는 용량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오히려 좁은 부분만 이제 인정을 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사 사건들은 상당히 많이들 있어요. 내가 직접 했던 사건들도 있는데, 한 건은 가정의학과 개원의인데, 목이 아프다고 갔더니 집에 가서 물 많이 먹고 있으라고 가 있다가 밤에 자다가 호두개가 막히면서 또 엄마가 보는 앞에서 급사한 사건도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대학병원에서 그분도 호두계염인데 오전부터 목이 아프니까 약 좀 사먹다가 안 되니까 오후에 갔더니 이 대학병원에서는 또 아나필락틱 쇼크 같다 그러다 놔두다가 또 결국 뇌 손상이 있고 한 1, 2일 만에 사망한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이게 의사들이 관행이 그런지 내 거 아니면 안 하려고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협진하려고들 하는 그런 좀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목이 막혔으면 빨리 산소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 진료를 감정을 해보면은 이제 병원 측에서 반론은 응급처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만 하지 우린 잘 못한다고 하는 이런 반론들을 많이들 해요. 근데 진료기록 감정을 보면은 응급처치는 모든 의사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최근에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계속 이 출혈로 기도가 막히니까
왜 빨리 윤상 갑상만 절개술 같은 거 안 했냐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는 그 항혈전제를 먹고 있어서 못한다.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온 감정서를 보면 그렇게 피가 철철 넘칠 때는 윤상 갑상만 절개술을 하는데 3분 이내에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항혈전제를 먹어서 못한다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제 뭐 항혈전제 복용 중으로 환자가 기관소변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출혈로 인한 위험성보다는 기도 확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가 더 크므로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기관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도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분은 하여튼 목이 막힌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목이 막혔으면 그게 아나필락시적으로 막혔든 뭐 출혈로 막혔든 뭐 이물질로 막혔든 뭐 가장 간단하게 에피네프린 투여하면서 기관 습관 안 되면 절개술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해줘야 되느냐, 또 그 원인이 뭐냐. 사실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원인은 나중에 치료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각 그 병원에서도 이게 응급처치 시스템상 하여튼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먼저 하고서 뭘 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경향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병원이 소송당하고 집단으로 고소당하는 그런 그 사고들이 가끔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우리 이재호 선생님 말씀을 맞다나 여기서 윤상 갑상막 절개술 같은 거 제대로 못한 거는 맞는데, 또 우리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제 환자 측에서 여러 개의 과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하나만 과실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증거 없다 다 착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판사들이 형사 판결들을 하다 보면은 무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소심 올라가서 파기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가장 확실한 거 하나만 인정되면 어차피 과실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분명히 과실이 있는데도 뭐 그거는 인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게 이 사건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근데 신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원인에 상관없이 일단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일면 동의되는데, 또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목에 뭐가 걸린 줄 알고 왔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인턴 A 선생님 여기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물감에 대한 부분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재 교수님, 이 시점에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좀 했었어야 되나요? 인턴 입장에서 어떤 건가요? 인턴 선생님이 아니라 응급학과 전공생이 봤으면은 아나필락시스가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죠. 근데 구두로 물어봤을 때는 이제 이 뭐 체육 같은 거 이전에는 알러지가 없었다.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네. 일단 환자한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병을 고려를 해보는 거니까요. 예, 인턴 선생님은 응급실에 한번 왔다가 이제 가는 부분이고, 네. 전공 선생님은 계속 유사한 환자들을 보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이제 먼저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환자의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환자의 목소리가 변하는 건 기도가 막히는 부분이니까, 예,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의심해서 응급의료에서 아나필락시스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처치 필요한 부분하고, 예, 네. 예, 지금 뭐 기도가 막힐 수 있는 다른 이제 증상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이제 이과 의사도 지금 병동이 아니라 응급실로 내려와서 진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신은호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의사들이 뭔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이비인후과 의사는 왜 안 내려오려고 했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 1년 차인데 혼자 있었다.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자기는 술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이 문제였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드 내시경이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할 수 있는 거였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동에 대부분 장비라든지 이런 게 편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웬만한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오면은 병동에서 진료를 하거든요. 응급실에 오더라도. 그러면은 그 이비인후과 쪽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는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환자가 상태가 중하면은 그거는 병동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환자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다른 임상 갑상막 절개술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따로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 위에서 좀 이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2010년 당시에는 이동식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동식 엑스레이 아니면 인력들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좀 이런 환자 안전으로 좀 방지가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흉부 엑스선을 찍어봤으면 좀 달랐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엑스레이 아마 가지고? 기도사건 한 것 부분 때문에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요즘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대한 이동하는 거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보통 처치실이나 아니면 소생실 방에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저희가 포터블 엑스레이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0시 CT 촬영 때까지는 뭐 산소포화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CT 촬영하고 와서부터 잠깐 사이에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낮아져서 이제 그때부터 응급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게 기도 쪽에 문제 생기는 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굉장히 신속하게 가야 되는 거고, 예, 급성 후두개염 이렇게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 기도 확보를 신속하게 돼야지 시간을 조금만 늦추면은 기도 삭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기도를 확보를 못하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